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휠 밸런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목표는 휠 밸런스 장비를 이용하여 타이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입니다. 타이어와 바퀴, 휠은 타이어와 함께 차량의 하중을 지지하고 차체의 구동력과 제동력을 노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차와 땅의 연결을 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 휠은 가죽이나 쇠를 만든 휠의 덧댄 형태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후에 쇠로 만들어진 바퀴살을 이용한 철제 휠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자동차 휠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휠은 강판으로 성형하거나 경합금으로 주조 또는 단조하여 제작합니다. 경합금으로 제작하면 가볍고 방열성이 우수하며 브레이크 환기에도 효과적입니다. 바퀴살을 이용해서 휠을 만들게 되면 잘 부서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어서 철판을 눌러 만든 스틸 재질의 디스크 휠이 개발되었고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내구성과 가벼운 무게를 동시에 갖춘 알루미늄 휠이 그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알루미늄 휠은 불과 25년, 한 30여 년 전만 해도 대다수의 차량이 스틸 재질의 순정 휠을 장착했었는데 요즘은 경합금의 알루미늄 휠을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이 추천을 하고 있지요. 자동차의 휠의 종류에는 재질에 따라서 또는 디자인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대충 알고 다음 시간에 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휠 밸런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휠과 타이어를 결합할 때 생기는 무게 중심을 맞춰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휠 밸런스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이어의 균형과 휠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면 고속에서 스티어링 휠이나 차체가 떨리는 진동 현상이 발생해서 승차감이 매우 나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타이어 트레이드의 이상 마모를 초래해서 주행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과 승차감 향상하는데 타이어와 휠의 밸런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휠 얼라이먼트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휠 밸런스와 달리 휠 얼라이먼트는 주행 중에 차량이 한쪽으로만 쏠린다거나 타이어에 편마모가 있는 경우 또는 승차감이나 연비가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느낄 경우 핸들이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에 또 차량이 사고가 있었거나 또는 타이어 부품을 교환을 했을 때 타이어 관련 부품이요. 부품을 교환했을 때 얼라이먼트를 한 번쯤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타이어를 휠 밸런스 회전축에 꼽아줍니다. 그 다음에 어댑터를 안쪽으로 끼워주고 그 다음에 노란색 손잡이가 달린 클램프를 끼워줍니다. 다시 클램프를 끼워줍니다. 클램프가 안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밀어줍니다. 자, 측정자로 인 폭을 재면은 타이어와 휠 밸런스 사이에 거리가 자동으로 측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림폭 측정 도구로 측정을 하면 5.5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힐 밸런스 기계에서 A, B에서 5.5를 맞춰줍니다. 그 다음 휠 인치를 재기 위해 타이어의 사이드월에 휠 인치가 적혀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여기 15인치라고 적혀있네요. 얘를 한 번 더 눌러서 뒤로 옮겨 놓고 15인치를 맞춰줍니다. 그 다음 저희가 붙이는 납의 위치가 이쪽 바깥쪽이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눌러 바깥쪽으로 맞춰줍니다. 그 다음 커버를 내리면 자동으로 측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0과 25가 뜨는데, 안쪽이 10만큼 더 붙여야 되고 바깥쪽이 25만큼 더 붙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타이어를 회전하여 납 붙일 위치를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삐빅 소리가 나면서 이쪽 왼쪽에 불이 5개가 다 들어오면은 납을 붙이면 되는데, 이때 회전축에서 수직으로 올라오는 이 림폭에 납을 붙여줍니다. 이제 바깥쪽도 맞춰주겠습니다. 자, 이제 납을 다 붙였으니 닫아서 다시 밸런스를 보겠습니다. 자, 00이 나왔네요. 00이 나왔으면 밸런스가 완벽히 봐진 겁니다. 00이 나온 걸 확인했으면 이제 커버를 올려 타이어를 빼줍니다. 먼저 클램프를 빼주고, 그 다음 어댑터를 빼주고 난 뒤 타이어를 조심스럽게 뺍니다. 이로써 휠 밸런스가 완료되었습니다. 잘 보셨나요? 휠 밸런스 사용 방법을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촬영을 해 준 겁니다.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휠 밸런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서 아마 계속해서 각 부위 그리고 각 부품들에 대한 명칭을 얘기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그냥 사용을 하시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정확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각 부위 명칭과 공구들의 명칭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밸런스 샤프트, 즉 회전축에 휠이 꽂히는 회전축 있죠? 그 회전축에 꽂히는 테이퍼콘이라고 합니다. 휠을 꽂고 나서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휠이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휠이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반대편에서 무게를
지탱해주는 도구입니다. 얘는 꽃갈콘처럼 생겼고요. 저 한쪽은 동그라미가 크고 한쪽은 좁죠. 이거는 휠, 너트들이 꽂히는 구멍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휠 구멍에 맞는 크기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휠을 밸런스 샤프트에 꽂고 그 다음 뭘 꽂아요? 테이퍼콘을 꽂았죠? 테이퍼콘을 꽂고 그 테이퍼콘도 휠이 무게를 못 견디면 좌측이든 우측이든 갸우뚱해요. 그래서 걔가 밖으로 밀려 나오지 않도록 꽉 고정시켜주는, 물려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다? 퀵 릴리스 윙 너트라는 애예요. 그림과 같이 생겼고 얘는 이 노란색, 이 파란색 손잡이 있는 부분을 손으로 주먹 쥐듯이 딱 잡아주면 요 가운데 부분이 구멍이 커집니다. 그럼 그때 어디 샤프트 축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회전축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휠을 고정시켜 주는데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자, 타이어를 이제 그림과 같이 고정을 했다라면 우리는 거리자를 이용을 해서, 거리자가 얘예요, 얘. 이 거리자를 이용을 해서 축이 꽂혀 있는, 밸런스 서프트가 꽂혀 있고 휠이 처음 있는 부분, 그죠? 휠이 처음 있는 요 부분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때 측정하는 도구를 뭐라고 그런다? 밸런스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밸런스 스케일. 아시죠? 밸런스 스케일에 의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A면 A, B면 B 이렇게 단위를 맞춘 뒤에 얘가 만약에 A라면 여기다가 거리를 뭐 9면은 9.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리자를 이용을 해서, 즉 밸런스 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이 회전축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타이어 컴퍼스, 밸런스자라고 얘기를 해요. 타이어 컴퍼스는 무엇을 때 쓰는 거냐? 타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타이어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휠이 있죠? 그래서 휠과 요 휠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때 요 부분에 뭐가 들어가요? 타이어 휠 끝부분이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휠과 휠 사이의 폭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5.5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나타나겠죠. 그 5.5는 B다 그러면 만약에 B 눌러가지고 5.5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타이어의 무게중심, 휠의 무게중심을 같이 맞춰주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 나비라는 애들입니다. 이 두 개를 보시면 틀린 점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는 나비 알루미늄 휠용이라는 거, 또 하나는 스틸 휠용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나비예요. 근데 뭘 가지고 하나는 알루미늄형이고 어느 거는 스틸용이냐 이걸 알 수 있을까요? 그죠? 예. 실제로 알루미늄 휠 요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굉장히 스틸은 얇아요. 얇다 보니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납을 거는 고리 부분이 딱딱하고 얄쌍합니다. 반면에 알루미늄 휠은 이 가장자리가 좀 도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스틸 휠에 비해서 상당히 넓적하고 넓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틸용 휠이다, 스틸용 납이다.
알루미늄 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판매를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휠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휠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둘이 그림을 보면 틀린 건 없어요. 아까 그 꽂히는 부분이 알루미늄용은 좀 넓고 휠용은 스틸 휠용은 좀 얇아서 자동차가 주행을 해도 빠지지 않고 꽉 물릴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옆에 보면 얘는 껌처럼 납작한 애가 있죠. 얘는 뭐예요? 우리 알루미늄 휠 중에 가장자리가 물릴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튀어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냥 평평한 애들. 볼록하게만. 걔네들은 어떻게 해? 휠이 이렇게 있으면 요 안쪽에 붙여주는 겁니다. 요 안쪽에. 그리고 또 휠 바깥쪽에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맞춰서 붙여주시면 휠이 중심이 맞겠어요. 자, 기존의 휠에 달려있던 납을 떼어내야 할 텐데 그때 납을 떼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 납망치를 이용하는 건데 납을 거는 요 부분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여기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요 납에 구멍이 난 부분에 놓으시고 이렇게 납이 있는 부분은 반대편으로 해서 집게로 물듯이 물어주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한쪽 면이 좀 뾰족하고 날카롭게 되어 있는데 납이 15만큼만 달아야 되는데 20g짜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급한 대로 5g 정도 잘라내고 쓸 수가 있게끔 여기가 있는 겁니다. 이 망치 부분은요. 뺄 때는 얘를 쓰지만 휠 가장자리에 꼽을 때는요. 이 망치로 통통통통 여기 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박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걸리는 거고요. 여기는 넓적한 부분으로 반대편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휠의 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타이어가 있어야지만 뭐 몇 인치다, 뭐 얘가 오프셋이 어떻게 된다는 자료를 찾아야지만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휠 뒤쪽에 보시면 지금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휠 뒤에는 어느 휠이든지 다 기본적인 재원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5J 15 48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뭐예요? 림, 휠의 폭이 몇이라고요? 5.5라는 얘기고요. 휠이 얼마큼 큰 거라고요? 15인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프셋이 48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프셋은 중심에서 안이냐 바깥이냐에 따라서 중심을 벗어나 있을 때 오프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휠 밸런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